행복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옥룡 행복을 가르치다. 네. 긍정 심리학에 기반한 행복 수업. 이제 행복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참 머리가 아파서 우선 뭘 해야 될지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3년 동안 연구하고 올해 2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발전 중이고 성장 중인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 쾌들 중에서 지속성,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성, 친구, 학급, 학교,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성,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쾌에서 행복을 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옥룡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목에 나왔던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랬죠. 마틴 셀레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분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플로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로리시라는 것은 번영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행복으로는 이 이야기한 아까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 사회관계,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국한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남과 연관되어서 공동체와 연관되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행복을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플로리시라고요. 삶을 밝히는 마음의 빛.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플로리시는 그러니까 활짝 핀 꽃처럼 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플로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긍정심리학의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이분의 플로리시, 번영, 진정한 행복이라고 표현한 플로리시가 총 5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글자 긍정 정세 포지티브, 몰입의 엔게이지먼트, 긍정 관계 릴레이션십, 삶의 의미의 미닝, 성취의 어치브먼트, 강점의 스트렝스 해가지고 페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러스 S가 붙습니다. S는 강점인데요. 요 이제 페르마 이 6가지를 가지고 저희 응용해서 교육과정을 짰어요. 강점이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강점은요, 이 페르마를 강화하고 촉진시키는 기초예요. 네, 기초인데 이 강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하는 삶을 살면요, 긍정 정서를 더 잘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부드럽게 더 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옥룡초에서 이제 그 아까 페르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행복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복에 대해서 요소가 페르마가 나왔다면은 이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페르마라는 것에서 초등학생들이 느끼기가 힘든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삶의 의미, 이런 부분도 애들이 참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성취감, 어치 A 있잖아요. 페르마에서 A요. 이런 부분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모르겠지만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느끼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 광주교대에 계신 교수님이 좀 번안 작업을 해주셨어요. 저기 보면은 컨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페르마에서 성취나 그 삶의 의미라는 것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고 대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꿉니다. 끈기와 낙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포크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측정은 에포크를 통해서 합니다.
네, 이렇게 에포크라고 해서 몰입, 끈기, 낙관, 연결, 그리고 행복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에포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애들이 본인들의 에포크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예요. 그다음에 삶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 미닝이 있잖아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닝을 삶의 의미를 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학년들이 문화체험에 가서 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거의 다 갑니다. 요거는 이제 옥반책이라고 해서 그 행복 인문학, 그 행복과 관련된 인문학, 그 페르마나 강점과 그 미덕과 강점을 기를 수 있는 그 인문학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룡 친구들이라면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좀 선정을 했어요. 싱잉볼 명상이었어요. 싱잉볼 명상인데 싱잉볼의 장점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학술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내용들 주제를 정해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연구 및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페르마, 에포크를 통해서 학년 행복교육, 그 학년이 아니고 학교 행복교육에 대한 체계표들을 좀 짜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는 나와 우리 이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나에는요, 행복에 대해서 아는 거 행복 알기가 있고요.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지? 나의 행복은 뭐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듣고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구나. 네 행복, 내 행복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안다. 나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알아보고요. 그다음 1-3에서는 나 보면서 강점 기르기.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강점들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정서 높이기. 그다음 회복 탄력성, 몰입과 끈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역에서는 친구와 함께하기, 가족과 함께하기, 나누기, 사과용서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 2학기 끝나고 이제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긍정소통? 맞아요. 긍정적 의사소통. 맞아요. 긍정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또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우리 부분을 바꿔보기로 좀 바꿔서 보완해보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교육 체계표들을 가지고 대형역과 소형역들을 가지고 이렇게 학년별로 어떤 수업을 해나가는 것인지 어떤 수업을 해나가는지 표로 만들어 둔 거예요. 아까 나 알기에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고 하는 수업을 한대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 소개하기, 집 학교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긍정정서 높이기 해가지고 이런 수업들을 해나간답니다. 제가 하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행복에 대한 관계, 그런 것들이 행복 알기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영의 행복, 내 행복 스위치 찾기, 그 다음에 감사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2학년 감사 정서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대한 긍정 정서 중에서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감다행 글쓰기라는 것을 합니다. 즉 제가 그 학년별로 좀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 읽기 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보면은 2학년 선생님 같은 감다행, 감사한 일, 다행인 일, 행복한 일, 애들이 적어보는 거 있죠. 애들은 이 친구는 다행이네, 감도 있네요. 오늘 오카리나 선생님께서 오셔서 감사하다. 아빠가 항상 학교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 그다음에 행복감사, 다행이다도 있네요. 엄마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행복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